새벽 3시 캐나다 국방부 지하회의실에 비상소집이 걸렸습니다. 20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스크린에는 북극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표시 7개, 전부 실패한 지점이었습니다. 47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8년 개발이 물거품이 됐죠. 동맹국 공동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곳만 성공했습니다.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반도에 파란 점 하나가 떠올랐죠. 영하 47도, 수심 620m, 결함 제로.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그 숫자를 한 나라가 해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나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이 깼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였습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톤은 처음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안 됩니다. 30분 안에 와 주십시오. 끊겼습니다. 저는 존 머서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캐나다 국방부 극지 프로젝트 수석 분석관으로 8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신호등만 깜빡였습니다. 28분 후 저는 국방부 지하 3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 제독, 분석팀장, 모두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머서. 장관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북극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붉은 표시가 7개 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 지점입니다.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오로라 프로젝트 7차례 시험 전부 실패했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로라 프로젝트 47억 달러가 투입된 극지 잠수 체계였습니다. 8년 개발, 동맹국, 공동 참여, 북극 항로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었죠. 결함 원인이 뭡니까? 모릅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도 문제인지, 압력 문제인지, 구조 문제인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대로 가면 프로젝트는 폐기됩니다. 동맹 체계가 흔들립니다. 정치적 파장은 측정 불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7개의 붉은 점이었죠. 7번의 실패, 47억 달러의 증발,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석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곳만 성공했습니다.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반도가 보였죠. 파란 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극지 시스템입니다. 코드명 오로라. 우리와 같은 이름이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영하 47도, 수심 620m, 작동 시간 14시간, 결함 제로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확인된 겁니까? 노르웨이 검증팀이 직접 봤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서 당신이 분석하십시오. 왜 한국이 성공했는지, 우리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주입니다. 2주요? 의회 청문회가 3주 후입니다. 그 전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한국 극지 시스템 분석 보고서 512페이지. 차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죠. 30년 경력에 제가 처음 보는 기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 그리고 2주라는 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숫자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찾아야 했죠. 한국이라는 이름 속에서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였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세 잔이었습니다. 책상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극지 시스템 분석 보고서 512페이지. 노르웨이 검증팀이 작성한 문서였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AURORAKR. 독자, 개발 극지 잠수 체계. 개발 기간 5년. 예산 12억 달러. 우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기간은 3년이나 짧았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핵심 기술 이중 선체 구조. 내빙, 강화 티타늄 합금. 자체 개발 추진 시스템. 저는 멈췄습니다. 자체 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는 미국 기술을 썼습니다. 영국 설계를 따랐죠. 독일 엔진을 넣었습니다. 동맹국 기술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성능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영하 47도, 수심 620m, 연속 작동 14시간, 내빙 충돌 12회, 구조 손상 제로. 제 손이 멈췄습니다. 12회 충돌에 손상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시스템은 세 번째 충돌에서 균열이 갔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침수가 시작됐죠. 일곱 번째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12번을 견뎠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충격, 흡수율을 계산했죠. 구조 강도를 추정했습니다. 재료 특성을 역산했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죠. 뭔가 다른 원리가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죠.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14페이지였습니다. 추진 시스템 분석. 소음 수준 98데시벨. 업계 평균 115데시벨 대비 17데시벨 감소. 제 눈이 커졌습니다. 17데시벨이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소음은 생명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죠. 17데시벨 차이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153페이지였습니다. 동력, 효율, 1kW 시당 이동거리 3.8km, 기존 시스템 2.2km 대비 180% 향상.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 경력이었습니다. 극지 시스템을 15년 분석했죠. 하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몰랐던 것이었죠. 창밖이 밝았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시 내렸습니다. 네 잔째였죠. 209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검증, 과정, 노르웨이 베르겐, 테스트 센터, 국제검증단 12명 참관, 실시간 데이터 공개. 실시간 데이터 공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숨겼습니다. 군사 기밀이었죠. 동맹국에게도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이었습니다. 숨길 게 없었던 것이죠. 270페이지였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 개발팀이었습니다. 15명. 평균 나이 38세. 젊었습니다. 우리 팀 평균은 52세였죠.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죠. 긴장이 없었습니다. 제 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굳어 있었죠. 압박감이 보였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304페이지였습니다. 개발, 철학, 협력 중심, 수평적, 의사결정, 실패 허용 문화. 실패 허용이라는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틀리면 예산이 깎였죠. 두 번 틀리면 팀이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봤습니다. 배움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더 빨리 성공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죠. 한국, 시스템의 차이점. 1. 독자, 기술 개발. 2. 구조적 혁신. 3. 소음 감소. 4. 효율성, 극대화. 5. 투명성. 6. 젊은 팀. 7. 실패 허용 문화. 7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7가지였죠. 아니,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서?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기술, 철학, 접근 방식, 전부 우리와 다릅니다.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했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분석하십시오. 보고서는 2주 후입니다.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맑은 아침이었죠. 하지만 제 안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방식이 흔들렸습니다. 동맹국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예산이 많으면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달랐습니다. 적은 예산, 짧은 기간, 젊은 팀, 그리고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400페이지가 남아 있었죠. 2주 안에 읽어야 했습니다. 이해해야 했죠. 그리고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서 말이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따뜻할 필요가 없었죠. 다만 정확하면 됐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었습니다. 512페이지 전부였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알았습니다. 성능도 이해했죠.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성공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이죠. 보고서는 숫자를 담지만 사람은 담지 못합니다. 저는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직접 봐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승인하겠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입니다. 48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죠. 계속 생각했습니다. 뭘 물어야 할까? 뭘 봐야 할까? 공항을 나왔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5월이었죠.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긴장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긴장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남자가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 깊은 주름, 피곤한 눈. 하지만 그 눈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호기심이었죠. 오후 2시, 저는 판교에 있었습니다. 한국 극지기술연구소였습니다. 15층 건물이었죠.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밝았죠.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북극 사진이었습니다. 오로라 사진, 빙하 사진, 그리고 잠수함 사진. 오로라 KR이었습니다. 사진 속 잠수함은 아름다웠습니다. 유선형, 선체, 매끈한 표면, 햇빛에 반사되는 티타늄 합금. 어서 박사님이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오로라 프로젝트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단단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양쪽에 유리문이 있었죠. 연구실이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와 달랐죠.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긴장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죠. 여기입니다. 미팅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인사했죠. 반갑습니다. 머서 박사님. 평균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뭐든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숨길 게 없다고요? 노르웨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성능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준호가 웃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요? 네. 57번 실패했습니다. 58번째 성공했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57번이나요? 네. 그게 비결입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죠. 저는 박서연입니다. 구조 설계 책임자입니다. 처음 15번은 선체가 깨졌습니다. 네빙, 충격을 못 견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료를 바꿨습니다. 12가지 합금을 테스트했습니다. 13번째의 답을 찾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배움이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재앙으로 봤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였죠. 팀 해체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봤죠. 김준호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개발 과정입니다. 보이십니까? 실패 곡선이 내려갑니다. 성공 확률이 올라가죠. 57번의 실패가 58번째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죠. 소음 감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17데시벨이나 줄었던데요.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동현입니다. 추진 시스템 개발자입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관점을 바꿨죠. 어떻게요? 소음을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려 했죠. 이해하니까 답이 보였습니다. 답이 뭡니까? 진동입니다. 진동을 잡으면 소음이 사라집니다. 314가지 진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 17가지가 핵심이었죠. 그걸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소음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차폐를 두껍게 했죠. 무게가 늘었습니다.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을 봤습니다. 원인을 제거했죠.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썼습니다. 불필요한 걸 버렸죠. 예를 들면요. 호화로운 사무실, 비싼 컨설팅, 과도한 회의. 우리는 실험실에 돈을 썼습니다. 연구자에게 투자했죠.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우리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회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두꺼웠죠. 컨설턴트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작 실험실은 낡았습니다. 연구자는 지쳐 있었죠. 왜 데이터를 전부 공개했습니까? 군사 기밀 아닙니까? 김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신뢰가 기술보다 강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숨기면 의심받습니다. 공개하면 믿음을 얻죠.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숨겼습니다. 동맹국에게도 일부만 보여줬죠. 의심이 쌓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대로 갔습니다. 모든 걸 보여줬죠. 그래서 세상이 믿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실물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오로라입니다. 지금 부산 기지에 있습니다. 내일 가실 수 있습니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모시겠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었죠. 거리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를 말이죠.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했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죠.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보는 것, 투명성을 선택하는 것, 신뢰를 무기로 삼는 것.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답이었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학생이 됐다는 것을 말이죠. 60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배우는 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죠. 진실 앞에서 나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로라를 보는 날이었죠.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오로라를 볼 생각에 말이죠.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죠. 7시 정각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김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충분히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차에 탔습니다. 부산으로 갔습니다.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죠. 산이 보였습니다. 터널을 지났습니다. 다리를 건넜죠. 한국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빨랐습니다. 부산 기지는 어떤 곳입니까? 보시면 압니다. 김준호가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부산 극지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였죠.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현대식이었죠. 하얀 외벽, 큰 유리창, 깨끗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죠. 바다 냄새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북극 사진, 남극 사진, 빙하와 펭귄, 그리고 오로라. 여기입니다. 큰 문 앞이었습니다. 금속문이었죠. 두꺼웠습니다. 김준호가 카드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납고였습니다. 제 숨이 멈췄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오로라였습니다. 실물이었죠. 보고서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영상으로 봤죠. 하지만 실물은 달랐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 45m, 폭 6m, 높이 8m, 검은색과 은색이 섞인 선체였습니다. 티타늄 합금이었죠.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선형이었습니다. 매끈했죠. 곡선이 완벽했습니다. 이음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였죠. 가까이 가보시겠습니까?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5m 앞이었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웅장했죠. 손을 뻗었습니다. 선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죠. 매끄러웠습니다. 이게 이중선체입니까? 네. 외피와 내피 사이에 15cm 공간이 있습니다. 충격, 흡수층이죠. 재질이 뭡니까? 티타늄, 6알루미늄 사바나듐 합금입니다. 자체 개발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선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음매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용접, 자국이 안 보입니다. 레이저, 용접입니다. 5.1 마이크로미터 정밀도죠.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30년 경력이었습니다. 수백 개 잠수함을 봤죠. 하지만 이런 완성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추진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까? 이쪽입니다. 뒤쪽으로 갔습니다. 프로펠러가 보였습니다. 아니, 프로펠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워터제 추진입니다. 프로펠러 대신 물을 분사하죠. 소음이 70% 줄어듭니다. 저는 가까이 갔습니다. 노즐이 보였습니다. 정교했죠. 각도가 완벽했습니다. 설계가 독특합니다. 670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671번째 최저값을 찾았죠. 670번이라고요? 우리는 20번 시뮬레이션하고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완벽을 찾을 때까지 했습니다. 내부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었죠. 모든 공간이 활용됐습니다. 배선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계기판이 깨끗했죠. 조종석입니다. 앉았습니다.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7개였죠.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전부 디지털입니까? 네. 아날로그 100원만 남겼습니다. 무게를 300kg 줄였죠. 저는 화면을 만졌습니다. 켜졌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보였습니다. 직관적이었죠. 한눈에 이해됐습니다. 누가 설계했습니까? 28살 디자이너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왔죠. 게임 회사라고요? 군사 분야 경력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선입견이 없었죠.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경력만 봤습니다. 10년, 20년 경력자만 뽑았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재능을 봤습니다. 가능성을 믿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시험 운행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로라가 움직였습니다. 레일 위를 미끄러졌죠. 천천히, 조용히 물로 들어갔습니다. 첨벙,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오로라가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선체가 파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대비가 완벽했죠. 잠수 시작합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오로라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물이 선체를 덮었습니다. 10초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면만 남았습니다. 고요했죠. 지금 수심 50m입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수심 50m, 속도 18노트, 소음 98데시벨, 연료 98%, 완벽했습니다. 수심 100m,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00m, 20노트, 97데시벨, 97%,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수심 200m, 심장이 뛰었습니다. 200m는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압력이 강했죠. 구조가 약하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로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m, 22노트, 96데시벨, 96%, 결함이 없었습니다. 최대 심도 테스트 시작합니다. 얼마까지 갑니까? 600m입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600m라고요? 우리 시스템은 400m가 한계였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300, 400, 500, 멈추지 않았습니다. 550, 580, 590, 600, 정지했습니다. 600m 도달. 전 시스템 정상.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결함 0. 그 글자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복귀 시작합니다. 오로라가 올라왔습니다. 5분 후 수면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선체를 비췄습니다. 물방울이 흘러내렸죠. 엔진 음이 들렸습니다. 낮았습니다. 깊었죠.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까요? 놀랍다. 부족했습니다. 완벽하다. 그것도 부족했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물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김준호가 웃었습니다. 숫자는 사실을 담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진실을 보여주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숫자를 봤습니다. 사실을 분석했죠. 하지만 오늘 진실을 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과학과 미학이 만난 작품이었죠. 한국이 이걸 만들었습니까? 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완벽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 제가 믿었던 모든 것, 그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학생이 됐습니다. 겸손한 학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죠. 그 빛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말해야 한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한국이 옳았다고.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13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죠. 제목을 정했습니다. Core in Superiority, a Technical Analysis. 한국의 우월성. 기술적 분석. 간단했습니다. 명확했죠. 진실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차를 몰았죠. 곧장 국방부로 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장관실 앞이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독 2명도 있었죠. 분석팀장도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머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18페이지였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장관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까? 네.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우월하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철학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기술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실패를 배움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봤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숫자가 말합니다. 영하 47도, 수심 600m, 소음 98데시벨. 우리는 이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분석팀장이 물었습니다. 검증은 확실합니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탔습니다. 시험 운행을 지켜봤죠. 확실합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머서. 무슨 문제입니까? 정치적 문제입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진실이 정치와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입니다. 영국, 호주와 함께 움직이죠. 한국을 띄우면 동맹이 흔들립니다. 한국도 동맹 아닙니까? 다른 종류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현실입니다. 머서. 이상이 아닙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십시오. 한국 기술이 흥미롭다고만 하십시오. 우월하다는 표현은 빼십시오. 거짓말하라는 겁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 경력이었습니다. 수백 개 보고서를 썼죠. 한 번도 거짓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뭐라고요? 안 됩니다. 진실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서.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답은 같습니다. 당신 경력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럼 경력을 포기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집었습니다. 제출합니다. 수정 없이. 이게 제 최종 보고서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새 메일이 15개였습니다. 하나를 열었습니다. 발신자, 국방부 인사과, 존 머서, 즉시 업무 정지, 조사 대기. 다음 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 분석팀, 머서, 박사 보고서 검토 보류, 추가 검증 필요. 세 번째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언론 담당관, 머서 관련 보도, 통제 요청, 외부 접촉 금지. 제 입이 말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압력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였습니다. 머서, 무슨 일이야?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 내가 한국에 매수됐다는 소문. 뇌물을 받았다는 거야. 말도 안 됩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 조심해. 끊겼습니다.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죠. 기사가 떴습니다. 국방분석관, 한국 편들어, 의혹 제기, 어서 박사, 한국 기업과 연결, 뇌물 의혹, 동맹 배신, 캐나다 분석관 논란. 제 이름이 도배됐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배신자, 매국노, 한국, 스파이.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접근 불가. 경비가 왔습니다. 어서 박사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사 중이십니다. 제 사무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갔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령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는 머서 박사의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것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동맹국이 동맹을 배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 심장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했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만 중요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머서입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경고합니다. 입 다무십시오. 더 떠들면 끝장납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정부, 미국, 아니면 다른 누군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밤이 됐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30년이 사라졌습니다. 명성이 무너졌죠. 신뢰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숫자를 믿었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동맹이란 이름으로 거짓을 강요하는 게 옳습니까? 정치가 진실을 덮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였습니다. 숫자를 읽는 사람이었죠.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기술로, 철학으로, 결과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남자가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진실을 지키겠다고. 30년 경력이 무너져도, 명예가 실추돼도, 협박을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는다. 정치가 아니라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배신자라 불러도 진실은 제 편이었습니다. 언젠가 증명될 것이었죠. 한국이 옳았다는 것을, 제가 옳았다는 것을. 그날까지 버티면 됐습니다. 혼자서라도 말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사무실은 폐쇄됐습니다. 출입 금지였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멀어졌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죠. 한국 시스템 분석 보고서 512페이지. 세 번째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였죠. 아침 10시였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한국 극지 시스템 데이터 조작 의혹.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단독 보도. 익명의 미국 국방 관계자는 한국 오로라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하 47도, 작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한국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었죠. 다음 기사가 떴습니다. 영국 타임즈 한국 극지 기술 검증 필요. CNN 전문가들 한국 데이터 신뢰성 의문 제기. 로이터 노르웨이 검증팀 재조사 요구받아. 순식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죠. 누가 조종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했고 캐나다가 따랐죠. 영국이 지원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머서 박사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봤습니까? 지금 봤습니다. 거짓입니다. 우리 데이터는 진실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했습니다. 동맹국보다 뛰어났죠. 그게 위협이었습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기술 우위가 무너졌죠. 그래서 공격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정치로 말이죠. 견디십시오. 김 박사. 어떻게 견딥니까? 5년 개발했습니다. 57번 실패했죠. 5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조작이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실은 증명됩니다. 언제 증명됩니까? 우리 명예가 다 무너집니다. 버티십시오. 제가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서 박사님도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일이 53개였습니다. 대부분 욕설이었습니다. 한국 개새끼. 돈 받고 팔아먹었지? 나라 배신한 쓰레기. 지웠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마지막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노르웨이 검증팀. 머서 박사님. 우리는 재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지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였습니다. 장관이 나왔습니다. 존 머서 박사의 보고서는 부적절했습니다. 객관성을 잃었죠. 우리는 그의 분석을 거부합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르웨이 검증팀은 진실이라고 했는데요. 그들도 속았을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신뢰했죠. 하지만 지금 저를 버렸습니다.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무시했죠. 세 번째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존 머서입니까? 누구십니까? 펜타곤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죠. 무슨 일입니까? 경고합니다. 한국 편들지 마십시오. 동맹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실 편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정합니다. 거짓이라는 뜻입니까?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분석가입니다. 정치가가 아니죠.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미 넘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끊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 못 잔 얼굴이었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개발했습니다. 57번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이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58번째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기록돼 있죠. 숨긴 게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재검증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북극에서 다시 시험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일주일 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했죠. 수신자, 국제 언론 47곳. 제목, 진실에 대하여, 존 머서의 증언. 본문을 썼습니다. 저는 30년 경력 국제개발 분석가입니다. 한국 오로라 시스템을 직접 봤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죠. 시험 운행을 지켜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 기술은 진실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 경력을 걸고 증언합니다. 보냈습니다. 47곳 전부에 뉴욕타임스, BBC, 르몽드, 아사히 신문, 한국 언론도 포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끊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진실 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시간
후였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전직 캐나다 분석관, 한국 편들어 공개 증언. 어서 박사 한국 데이터는 진실. 동맹 압력 속 양심 선언.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죠.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일주일 후 북극에서 진실이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옳았다는 것이, 제가 옳았다는 것이, 그때까지 버티면 됐습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동맹의 압박 속에서도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단 일주일만 견디면 됐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까지 말이죠.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신하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죠. 집에서 지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은 위험했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죠. 하지만 노트북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북극 재시험 이틀 앞으로 국제검증단 127명 집결, 실시간 중계 확정, 전 세계가 주목,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진실이 증명되는 순간까지 말이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김준호, 머서 박사님, 북극에 오십시오. 당신이 봐야 합니다. 익명, 참관 자격을 준비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캐나다 정부가 막았습니다. 여권에 제한이 걸렸죠.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영국 여권이었습니다. 이중 국적이었죠. 30년 전 취득했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었습니다. 지금 써야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간단했죠. 노트북,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죠. 기자들이 못 봤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영국 여권을 썼습니다. 체크인했죠. 문제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행이었습니다. 거기서 북극으로 갈 것이었죠.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무너지겠죠. 하지만 성공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베르겐이었죠. 검증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5시간을 달렸죠. 북극권이었습니다.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영하 15도였죠. 하지만 시험 지역은 더 추웠습니다. 영하 32도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북극 시험구역이었습니다. 얼음이 보였습니다. 끝없는 하얀 세상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칼날 같았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관제실이었습니다. 김준호가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악수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준비됐습니까?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검증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127명이었죠. 노르웨이,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도 있었습니다. 캐나다도 보였죠. 모두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있었습니다. 언론은 어디 있습니까? 별관입니다. 실시간 피드를 받습니다. 153개 방송사가 중계합니다. 153개라고요? 전 세계가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오전 9시였습니다.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김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 공개됩니다.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증인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오로라가 보였습니다. 얼음 위에 있었죠. 검은 선체가 하얀 배경과 대비됐습니다. 온도 영하 32도, 해빙 두께 2.3m, 수심 380m, 숫자가 떴습니다. 극한 조건이었습니다. 잠수 시작합니다. 오로라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얼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면이 닫혔죠. 데이터가 떴습니다. 수심 10m, 속도 10노트,
연료 99%.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했습니다. 127명이 숨죽이고 있었죠. 수심 50m.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50m. 15노트. 98%. 수심 100m. 100m. 18노트. 97%. 수심 200m. 200m. 20노트. 96%. 결함이 없었습니다. 수심 300m. 300m. 22노트. 95%. 내빙, 충격 감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 몸이 굳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구조 손상 제로. 안도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 구조 손상 제로. 세 번째 충격. 구조 손상 제로. 계속됐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손상 제로였습니다. 미국 검증단이 웅성거렸습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었죠. 실시간으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로라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결함이 없었죠. 9시간 경과, 연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90%였죠. 복귀, 신호 송신합니다. 오로라가 돌아왔습니다. 수심이 줄었습니다. 300, 200, 100, 50, 20, 10, 0. 수면으로 나왔습니다. 얼음을 뚫고 올라왔죠. 햇빛이 선체를 비췄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손상이 없었습니다. 흠집 하나 없었죠. 총작동 시간 9시간 20분. 결함 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제실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박수였습니다. 노르웨이 검증단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따라 일어났죠. 일본이 박수쳤습니다. 프랑스가 환호했습니다. 영국 검증단도 일어났습니다. 미국만 앉아 있었습니다. 캐나다도 굳어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 증명됐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자막이었습니다. Breaking core in Arctic System. Zero defects. CNN이었습니다. 한국 극지 체계. 완전 성공. BBC였습니다. 데이터 조작설. 완전 종식. 로이터였습니다. 전 세계가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 없었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0, 제로. 결함 없음. 그 글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경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죠.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김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머서 박사님. 제가 뭘 했습니까? 믿어주셨습니다. 혼자서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을 뿐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음 위였습니다. 오로라가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 위에서 2개의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메이플 리프도 있었죠. 아니, 3개였습니다. 유니언잭도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개의 깃발이 흔들렸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처럼 들렸죠. 제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30년의 편견이었습니다. 동맹이 최고라는 믿음이었죠. 기존, 질서가 옳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진실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 투명성이 무기가 된다는 것, 작은 나라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없음, 제목 없음. Your analysis was correct. Thank you. 서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였습니다. 두 번째 메일이었습니다. Observer, 영일 report adopted. Official record. 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익명으로. 이름은 지워졌지만 기록은 남았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세 번째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캐나다 국방장관. Access restored. Position available. If you want. 접근, 권한 복원. 복직, 가능.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일주일 전엔 배신자였습니다. 지금은 복직 제안이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극,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해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죠. 국기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하나만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바람에 춤췄죠. 그 색 속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57번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은 용기, 투명성을 무기로 삼은 담대함, 작지만 위대한 나라의 증명.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강대국은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하지만 위대한 나라는 신뢰를 남긴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로, 투명성으로, 결과로, 그리고 저는 증인이 됐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었죠. 이름은 지워졌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얼음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제 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이 체온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북극 시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죠. 한국과 캐나다가 새로운 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Polar Trust Initiative였습니다. 극지, 공동개발 체계였죠. 투명성 기반이었습니다. 데이터 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영국이 참여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합류했죠. 일본도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저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집이라 부르기엔 초라했죠. 직업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캐나다 복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국도 제안했지만 사양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바빴습니다. 매일 이메일이 왔습니다. 검증 요청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의뢰였죠. 정책 초안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보냈습니다. 정부 기관이 자문을 구했죠. 모두 익명 요청이었습니다. Observer 01이라는 이름으로 답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죠. 진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한국 극지기술연구소 머서 박사님, 우리가 만든 검증 표준이 국제 규격이 됐습니다. 이름은 Mercer Protocol입니다. 당신의 방식입니다.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표지가 보였습니다. Mercer Protocol v1.0 International Verification Standard for Polar Technology. 머서 프로토콜 버전 1.0 극지 기술 국제 검증 표준.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만든 것이었죠. 제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투명성, 실시간 데이터 공개, 다자 검증.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방식은 남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죠. 오후였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네바였죠. 한국 대표가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방산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비밀주의는 끝났죠. 이제는 투명성이 경쟁력입니다. 신뢰가 무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표였습니다. 우리는 Polar Trust Initiative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동맹의 의미를 재정립합니다. 복종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협력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한 달 후였습니다. 김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기지에 오시겠습니까? 새로운 시설이 완성됐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기지가 달라졌습니다. 더 컸습니다. 더 현대적이었죠. 이쪽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였죠.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로라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또 다른 함체가 있었습니다.
오로라2입니다. 캐나다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미 완성됐습니까? 네. 1년 걸렸습니다. 머서 프로토콜로 검증했죠. 두 척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메이플 리프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세 번째 함체가 보였습니다. 일본과 개발 중입니다. 내년 완성됩니다. 빠르군요. 투명하게 하니까 빨라졌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세상이 깃발을 봤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소리였죠. 평화로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뢰도 수출이 된다고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기술만 수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을 수출했습니다. 방식을 수출했죠. 투명성, 협력, 신뢰. 그게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앉았습니다.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What I learned from Korea. 한국에서 배운 것.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때 국가의 눈이었다. 지금은 세상의 증인이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3개를 찢을 때 한 나라가 신뢰로 그 틈을 메웠다. 얼음 밑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강철보다 단단한 건 의지였고 데이터보다 정직한 건 신뢰였다.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30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발표된다. 그리고 그 서명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저장했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만 볼 것이었죠. 기록이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읽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준호가 전화했습니다. 북극 기지 새로 지었습니다. 보러 오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내일 출발합니다. 가겠습니다. 48시간 후 저는 북극에 있었습니다. 새 기지였습니다. 현대적이었죠. 유리와 강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어울렸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얼음이 보였습니다. 끝없었죠. 하늘이 넓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메이플 리프도 함께였죠. 유니언잭도 보였습니다. 세 개의 깃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일본, 독일. 6개였습니다. 함께 흔들리고 있었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처럼 들렸죠. 김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이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을 뿐입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건 당신뿐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랬습니다. 깨끗했죠. 얼음 위에 섰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분석가가 됐습니다. 숫자를 읽는 사람이었죠. 권력을 섬겼습니다. 동맹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섬겼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직함도 없었죠.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투명성이 기준이 됐습니다. 신뢰가 무기가 됐죠. 한국이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이 걸을 것이었습니다. 깃발을 봤습니다. 6개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하나가 가장 선명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춤췄죠. 그 색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57번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은 용기, 투명성을 선택한 담대함, 신뢰로 세상을 바꾼 지혜.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은 두려움을 주지만 위대한 나라는 신뢰를 남긴다는 것을,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지만 진실로만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했습니다. 그 위대함을 저는 증언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안식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경쟁도 계속될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믿었습니다. 진실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투명성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작지만 정직한 나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증명을 지켰습니다. 이제 세상이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영원히